안녕하세요. 자취만만 조경기자 강사 김숙입니다. 자,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행태론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행태론적 접근법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우리가 조사 접근 어떤 분석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다 평가할 때도 쓰고요. 우리가 계획을 할 때도 사용을 하는 거죠. 항상 이야기지만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행태론적 접근 방법, 우리가 잠깐 내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접근 방법으로 했습니다. 자, 경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행태,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 상징주의, 그리고 생태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은 사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원래는 이런 행태라는 것이 사실 지리학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왜 이게 경관의 접근으로 들어갔느냐 하면요. 원래 이제 경관 어떤 분석이라든지 우리가 경관의 어떠한 그 이해하고 뭐 이런 이해뿐만이 아니라 분석을 하고 우리가 좋다 나쁘다 우리가 경관의 어떤 자연적인 요소죠. 그죠? 자, 그래서 왜 이게 이제 원래가 지리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근원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게 지리학에서 발달해놨다고 해놨죠. 그죠? 왜 지리학에서 나왔어요? 사람이 원래가 자연하고 동화되도록 돼 있는 거죠.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움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도시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연을 그리워하게 돼 있죠. 원래 자연이니까 사람도 자연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을 항상 좋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인공적인 것에서 살면은 자연에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도 솔직히 어떤 예술품도 있지만 그 지역의 어떤 문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 문화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인공적인 것보다는 그 문화라는 것 자체가 지형 지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관 형성의 원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행태 자체가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이렇게 경관 형성의 원인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보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그게 이제 미적 반응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게 행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경관 형성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인데, 이때 경관 형성은 물론 우리가 자연 경관도 있을 거고 그 자연 경관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제 인공 경관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람하고의 관계, 사람하고의 보고 움직이는 관계죠. 우리가 도시도 마찬가지죠. 도시도 우리가 발달을 할 때도 보면은요, 자연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동떨어져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경관이라는 개념이 이제 자연경관, 인공경관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만은 실제로 자연경관 안에 인공경관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지각, 사람이 보고 느끼고 반응하는 데서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사실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경관이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자연이라는 자연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주 정말 시골도 아니죠. 정말 원시적인 것은 어찌 보면은 아주 위험한 요소예요. 정말 아주 깨끗한 어떠한 호수 같은데도 발만 넣으면은 완전 다 살이 녹아버린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자연 속에 인공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험한 곳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관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같이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자연경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좀 뭐 나름대로 그렇게 뭐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뭐 저 멀리 있는 어떤 자연 경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연 경관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거는 거의 다 적용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적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도시계획과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계획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적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게 그런 내용인데요. 적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왜 이것과 다르고 왜 우리는 이것과 같은가 라는 것을 제가 먼저 정립을 하고 다음 강의가 하나 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실제로 인간이 모든 곳에 살아가는 어떤 공간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뜻에서 이제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관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경관 계획 이꼴 우리가 인간의 어떤 행태와 지각 형태라고 그러죠. 지각 형태론적인 어떤 접근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모든 게 그런 거죠. 단지 지각 형태를 하는데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이 또 가야 될 거고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리고 만들 때도 사람들이 어떤 선호도를 분석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석 방법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이제 가장 적용에서 또 가까운 어떤 방법들. 사실 이건 적용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심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게스탈트 어떤 방법은 적용에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는 심리학과 건축에서 나왔던 거였어요. 예술에서 나왔던 거였습니다. 미술에서 보면 게스탈트의 어떤 방법들이 사실 적용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용의 어떤 방법을 적용해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적용이라는 것이 어느 날 아주 세분화돼서 한 분야로 따와 나왔으니까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태적인 어떤 방법 지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 지금 경관, 자연, 행태, 접근 방법 우리가 말하는 레크레이션 방법이든 공원 접근 방법이든 어떤 사이트 플래닝이든 도시계획적인 방법이든 전부 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죠 실제로 그죠? 자 이제 이러한 접근 방법 중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서 게스탈트 접근법이 있다는 거죠. 이제 다 하나씩 또 나올 수 있지만 계획을 하는 어떤 종합적인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 부분을 접근 방법을 써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내가 뭐 게스탈트가 더 좋다 시각적 효과 분석이 더 좋더라 아니면은 케비니지의 도시 이미지가 더 좋더라 했을 때 그것 가지고 이론을 정립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도시 이미지를 접근하는데 거기다가 뭐 게스탈트까지 더하고 뭐도 더하고 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론 안에 접근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아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스탈트의 어떤 접근 방법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의 어떤 분석 기법이기도 하고 접근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내용만 전체적인 어떤 포인트만 알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론 중에는 게스탈트뿐만이 아니라 시각 효과 분석 효과 방법으로도 접근하는 게 있고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속적 경험 많이 아시죠? 그죠? 연속적 경험뿐만 아니라 그다음 앞에 뭐죠? 케빈 린치의 도시 이미지 5요소로 도시 이미지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TL에 관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로렌스 헬프린의 모테이션 심볼, 그죠? 모테이션 심볼로 우리가 접근하는 계획 방법이 다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씩 또 시험에 나왔지만 다 접근 방법에 우리가 다 합쳐도 상관이 없어요. 접근 방법에는요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아까
세이먼 M 골드의 접근 방법이 5가지 있는데 그 하나 자원 접근법을 써라라고 하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시각적인 접근 방법이나 행태적인 접근 방법이 써라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시각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PQ의 어떤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질에 관한 거예요. 환경의 질에 관해서 인지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근데 단지 시험에 하나씩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도시 이미지 써라라고 할 때도 있고 모티베이션 심벌 방법을 써라, 게스트 방법을 써라, 시각 회랑 방법을 써라, 연속적 경험을 써라 해서 다 시험에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논술일 때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내가 어떤 분석법을 사용하겠다 해서 2에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2에 1, 2, 3, 4, 5 중에서 내가 이런 접근법을 써서 이런 계획의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겠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아까 계획, 조사, 분석,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중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아주자면요. 앞에 여러분 다 아시죠? 게스탈트 우리가 접근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3가지 요소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도형과 배경입니다. 그죠? 도형과 배경, 말 그대로 형태 심리학자죠. 미술에서도 많이 쓰고 건축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도형과 배경. 자, 이 정도까지만 하면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효과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아십니다. 시각적 효과라는 것은 환경의 질, 앞에 지금 계속 PQ에 시각 이동에 따라서 환경의 질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단지 이것을 기호나 이미지로 표시하는 거죠. 시각 효과는 뒤에 연속 경험, 이미지, 도시 이미지, 모테이션 심볼. 자, 표시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그게 연속적 경험에 의한 방법, 도시 이미지로 나오는 방법, T의 경험적 시각 표시법. 자, 전부 다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고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포인트를 하나 잡고 말 그대로 시각이든 간에 이거는 자 어디에서요? 경관 자연이고 행태 분석 방법이고 우리가 지각 행태 분석 방법 중에 하나고 계획의 어떠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다로 시작을 해서 전부 다 그 다음에 포인트가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특징이 뭔가 정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로는 논술에는 나오진 않겠죠. 거의 다 용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의 내용들이 어느 근원에서 나왔고 그것에 대한 이론의 가장 포인트가 뭔가 이런 것을 아시고 용어는 용어대로 특징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논술이라면 이해 적용 분석이나 적용의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의 이론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겠죠. 분석으로서는.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분석하는 방법은, 접근하는 방법은 정말 많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가는 여러분의 어떤 능력에 달렸죠.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뒤에도 뭐 대전 심벌이니 그 다음에 어버네티의 연속적 경험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어버네티 연속적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거는 도시계획에서 사실은 많이 써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입장, 진짜 사이트 플래닝 입장에서 쓰잖아요. 그죠? 사이트 플래닝은 아주 복합적인 겁니다. 법도 들어가야 되고요. 교통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 대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 토질까지 다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버니티의 어떤 연속성은 사실 도시계획에서 더 많이 쓰는데 혹시나 여러분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버니티 같은 경우는 보행자, 차량, 도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보행자, 차량 이런 진행 속도에 따라서 환경의 지각상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도시 공간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좁은 공간은 그렇지 않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의 공간 계획 자체가 이런 미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따라가요. 큰 공간의 어떤 개념으로 해서 어떤 접근 방법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골목길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있는 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에는 왜 이렇게 이런 도시계획에서 외국의 도시계획에 어버너티의 어떤 연속적 경험으로 쓰느냐 하면 보행자보다는 차의 위주로 더 많이 써요. 도시에는. 그죠? 그래 놓고 중간 도심 자체는 어떤 보행자의 어떤 상가 개념, 그죠? 그런 개념은 우리가 보행자 개념을 좀 쓰는데 실제로 외국의 어떤 도시의 계획은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에베뉴가 정해져 있거든요. 도로 가로 계획이. 왜냐면 자동차로 가는 게 땅이 원체 넓으니까. 그래서 그런 블록을 정하는 랏이라는 개념이라든지 LOT죠. 랏이라든지 아베뉴, 가로수의 개념이 그런 자동차로서 타고 갈 때 보이는 시점으로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걷는 개념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에 탈피를 하려고 많이 애쓰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걷는 것보다는 자동차 의 어떤 위주로서 시각적인 개념을 많이 따라하는 거죠. 차에서 봤을 때 경관, 차에서 봤을 때 어떤 요소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는 어버니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도시 이미지, 케빈 린치의 개념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우리는 뭐 로렌스 헬프린의 모테이션 심볼 등 굉장히 적용해서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사실은. 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휴먼 스케일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말 그대로 행태 분석이죠. 그죠? 휴먼 스케일도 사람하고의 도구하고의 관계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거리 안에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자, 자료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제 네이버에 자신만만해도 자료가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수도 학원의 조경기술서 안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거는 지금 안에 다 안 읽어줍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이 강의 자체가 목적이 논술을 쓰고 용어를 쓰는데 어떤 내용의 전체 흐름을 기초적으로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서 지금 전체를 지금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여러분이 보시고, 자, 개인적 공간도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이런 개인적 공간은 전부 다 우리가 지각과 행태에서 다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그런 걸 아시고 우리가 접근해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PEQI의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간 어떤 계획 접근 방법 중에서 앞에는 조사 분석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철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서양과 동양에 관한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